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조문 공부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상법에서 매매 특칙, 그죠? 상행위에서 매매 특칙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앞쪽에 그 행위에 대한 특칙을 했잖아요. 이제 상법에서 매매 특칙인데, 이 매매 특칙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특칙? 민법에 대한 특칙이라 했죠? 민법의 매매에 대한 특칙이에요. 좀 더 좁혀보면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민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매도인 담보 책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도인만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죠. 그쵸? 매수인이. 근데 상법은요, 민법은 매도인은 주로 이제 매매하는 파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매수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지만 상법은 주체 자체가 상인으로서 양쪽이 동등하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너도 책임질 게 있으면 부담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은 어때요? 민법과 달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지지만 매수인의 그죠? 매수인의 담보 책임 혹은 뭐죠? 매수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달라요. 그 상법은 오히려 매도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매수인이 또 목적물 보관 공탁 경매 의무라든지 이런 거 매수인이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담보 책임으로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너도 이런 걸 해야만이 매수인 의무, 담보 책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매수인의 의무, 이걸 했을 때만이 매도인에 대해서 본질적인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민법하고 특식이라서 우리 매매 특식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매매 특식. 자, 이제 첫 번째 규정을 보시면 여기는 목적물의 공탁 경매요. 물건을 매매했을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안 받아요. 매매 계약은 체결됐는데 그럴 때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어때요? 보관하거나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이라는 거죠. 알겠죠? 매도인의. 근데 우리 민법에 대한 특징으로서 또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징으로 보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은 당연히 매매 특징은요. 상인간 매매입니다. 상인간. 우리 매매 특징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 쌍방적 상행위만 적용됩니다. 쌍방적 상행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 상대방인 A, B가 전부 다 어때요? 다 상인해야만이 이 매매 특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앞쪽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쌍방적 상행에만 적용되는 우리 상법 총칙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상행위 특칙에서 상사 유치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양쪽 다 상인인 경우에만 상사 유치권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 특칙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특칙도 양쪽 다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문에 가보시면 늘 앞에 상인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 수령할 수 없는 때 그때 당연히 그 목적물을 어때요? 공탁하거나 또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한 후 어때요? 경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체 없이 매수인의 통지를 발송해야 되지만 자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사실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법원의 허가입니다. 법원의 허가. 민법상 경매도 있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고 또 이제 뒤쪽에 가보다 보면 67, 8, 9조, 67조
69조에 가보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67조가 69조 매수 목적물 69조 70조를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0조에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나오던 70조에 여기에도 매수인도 그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인 70조 여기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죠? 허가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상법 70조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법하고도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은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목적물 공탁, 보관 공탁 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요거 하나 차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이항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도 이게 이제 민법에 대한 특칙이에요. 매도인 그 목적물을 일단 경매하잖아요. 경매할 때 경매하면 그 대금에서 당연히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는 전부 다 공탁해야 돼요. 공탁해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공탁으로 끝나요. 그런데 상법은요. 어때요? 그 공탁하기 전에 그 금액 있죠. 그걸 일부를 가지고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또 민법하고 다른 점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 요 67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거는 전문으로서 충분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뭘 볼 거냐면 요거는 이제 매수인의 공탁 경매 다시 말해서 매수인의 담보 책임 그런 의무와 관계없이 민법의 정기 행위에 대한 특칙이에요. 알겠죠? 민법의 정기매매에 대한 특칙이에요. 정기매매. 민법에 그죠? 민법에 정기매매라고 있거든요. 정기매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정한 날에 그 매매 행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물건을 샀던 것이 만약에 12월 5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턱시도를 주문했는데 그날 입어야 돼요. 그날 입어야 되는 거죠. 요 물건 사고 파는 걸 우리가 정기매매라고 해요. 상법에 오면 그 이름을 바꿔서 확정기 매매라고 해요. 알겠죠? 내용은 똑같아요. 매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기 매매에서 만약에 그 12월 5일 날 턱시도를 만약에 못 만들어 왔다. 11월 날 만들어 왔다. 그러면 결혼식 지나고 만들어 온 거잖아요.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턱시도.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민법 어때요? 정기 매매 기한을 만약에 그 기한을 위반하잖아요. 그죠? 위반하게 되면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발생하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해제권 행사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이 확정기 매매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정기 매매인데 확정기 매매 똑같은 건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면 상대방이 빨리 이행해라. 턱시도 만들어 와라. 시간 지났음에도 만들어 와라라고 뭐예요?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뭘로 보냐면 효과가요. 효과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민법의 정기 매매와 상법의 확정기 매매의 차이점 뭐예요? 해제의 효과에서 차이 나는 거죠. 알겠죠? 해제 효과. 다시 말해서 해제 효과라기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좁혀보면 좀 정확하게 본다면 확정기 매매와 정기 매매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정기 매매는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기 매매는 아예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제로 간주돼 버리는 거. 이게 바로 특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상인간 매매 맞고요. 매매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의 표시에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죠. 근데 당사자 1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시켜 버렸어요. 그때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간주한다. 본다. 알겠죠? 간주한다. 이해됐습니까? 해지한 것으로 간주해주죠? 해지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면 뭐 조문으로 나오면 이 정도는 충분한 거죠. 여러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뭘 보냐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사실 매매 특징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앞쪽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라고 했죠. 민법에서 매도인에게만 어떤 의무를 부담했지만 여기는 매수인에게도 어때요? 매매와 관련해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법과 차이점이다. 어떤 거냐? 이랑 조문을 잘 봐야 돼요. 상인 간 매매 맞죠?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해야 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막 그러고 나서 하자 수량 부족이 발견할 때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돼.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매하고 나서 물건 수령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검사하고 지체 없이 검사하고 즉시 통지 발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효과가 나오죠. 만약에 발송하지 아니할 때는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를 했는데 지체 그 당시에 금방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법은 어때요? 6개월의 기한을 줍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다면 어때요? 그때도 똑같다. 어떻게 돼요?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이 기간이 통지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통지 기간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무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견 기간이죠. 발견 기간. 알겠죠? 발견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지는 어때요? 요 갔다가 뭐예요? 즉시. 통지는 즉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6개월 내에 발견하면은 즉시 통지하면 동일하게 하자 통지 의무를 한 걸로 봐준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결국 어때요? 매도인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악이라면 했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또 한 가지 우리 판례가 이 69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즉시 지체 받았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검사 통지 발송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담보 책임진다. 라는 약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하다. 됐죠? 이렇게. 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법원직 하는 데는 뭐 더 큰 문제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기 판례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판례 기출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네요. 상인과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에 관해서 정한 상법 69조는 유상계약의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제 민법은요. 민법은 그게 가능해요.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가보면 그런 아주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가 아니라도 그죠? 유상계약이 있다면 적용된다는 567조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민법 예를 들면 567조죠. 567조에
이 준용 규정이 있어요. 유추정하는 준용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가능한데 상법은 어때요? 상법은 없어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아,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용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유사한 계약에 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특히 판례가 건물 임대차 계약 있죠.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매매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판례. 그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하나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돼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내용을 배우면 알 수 있는 건데 상법 69조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 이행을 한 손해배상 책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69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면 어때요?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인 채무 불이행 유형이 뭡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잖아요. 요 세 가지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69조 담보 책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있다. 예,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완전 이행 알겠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번도 보시면 69조랑 성질상 임의 규정이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70조로 한번 가보시면 70조에 가보면 매수인이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아까 우리 매도인이었는데 이제 매수인이 목적물을 보관 공탁한다. 어떤 거예요?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해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69조에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물 검사해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예, 하자를 통지하고 난 다음에 예, 계약을 해지하겠죠. 해지하면 물건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주기 전까지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겠죠. 요 의무가 바로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고요. 만약에 이 물건이 예, 훼손될 것 같다, 멸실 것 같다 할 때는 예,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 1항을 잘 봐야 되는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의 경우에 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물건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요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하고 대가를 보관 공탁하면 돼요. 이게 어디 차이점이죠? 앞쪽에 봤던 매도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경매 의무 있죠. 거기에서 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었잖아요. 여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하면 당연히 통지 발송해야 되고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사망을 가보시면 이렇듯 매수인이 목적물을 보관하고 공탁 의무는 어떤 경우만 적용되느냐. 사망의 장소적 전제가 나옵니다. 장소적 요건이 나와요. 목적물 인도 장소가 물건 판 사람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먼 거리 있을 때는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물건 가져가라. 근데 이틀 3일 걸린다. 그때 보관해줘야 되죠. 야, 물건 가져가. 해제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어요. 직접 차로 가서 가져갈 수 있어요. 같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 금방 할 수 있죠.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매매 특식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수량 초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있다는 71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상호계산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